네, 안녕하세요. 어제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. 과목은 민법이었고 26회라서 아직 정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. 물론 학원 교수님이나 학원 관계자들은 이미 풀이하고 정답까지 다 보유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. 저는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잠을 푹 자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기출문제 이제 공부한 지 딱 한 달 된 것 같은데 이런 상태의 수험생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그 이유도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일단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는 수험생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어제 우연히 그렇게 되긴 했는데 정답을 맞춰보고 채점해서 내가 몇 점인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전 단계까지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저는 무슨 도움을 받았냐면 시험을 시작한 시점에 다음 해 시험까지 한 1년이 넘게 남았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자신감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에 대한 내가 좀 소질이 있지 않나 그런 자만감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 게 바로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현재 상태로는 벽이 세게 느껴졌습니다. 한 문제인가 두 문제 말고는 알면서 푼 문제가 없었고요. 솔직하게 다 그냥 뜬구름 잡듯이 뭔 말인가 감을 전혀 못 잡으면서 그냥 번호를 5개 중에 하나를 골랐던 것 같습니다. 어쩌면 점수가 40점도 안 나왔을 것 같네요. 그거 맞춰보는 거는 한참 뒤로 미루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일반인한테 이런 시험 과목이란 어떤 느낌일까? 일단 제 경우에서 생각해 보면은 저한테 민법이란 과목은 미성년자 하면은 그 길에 지나다니는 고등학생들, 중학생들 걔네들이 미성년자가 아닌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민법 이 시험 과목 안에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. 법정 그거 뭐 해주는 사람 있는데 법정 대리인 뭐 그런 식으로 법정 대리인이 있다고 했을 때 법적인 관계가 또 복잡하게 나오더라고요. 또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을 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취소가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흔히 일반인이 생각하는 미성년자는 그냥 나이가 어린 애들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들 이렇게까지만 생각할 것 같은데 시험 과목 안에서 수험서 안에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 공부를 해야겠죠. 또 생각해 본 게 저한테 회계 원리란 어떤 이미지인가 회계하면 원리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. 회계하면 생각나는 게 예전에 직장 다닐 때
격리 아가씨한테 제가 먹었던 거, 뭐 지출했던 거, 영수증 제출하는 게 있었는데 그 영수증만 생각납니다. 나머지는 다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요. 그리고 1차 과목만 생각해봤는데 시설개론 하면은 그 옛날에 그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거 공사장 현장에서 그 커다란 드럼통에다가 나무 같은 거를 잔뜩 쑤셔 박아놓고 불을 피웠던 거, 그 모습이 떠오르고요. 그 옆에서 불 쬐면서 주로 그런 공사 현장은 겨울철에 했던 것 같고요. 불 쬐다가 다시 벽돌을 나르면서 벽돌을 하니까 또 조적식 구조가 생각나네요. 그래도 공부를 약간 했기 때문에 벽돌 구조가 있었고 시멘트 구조가 있었고 철골 또 있었는데 철골 철근이 먼저였나? 철골이 먼저였던가. 철근식 무슨 구조가 있지? 예, 그런 구조들이 좀 떠오르긴 하네요. 예, 예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많아졌다는 거. 네,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뭔가 기출문제를 풀어보기 전까지는 혼자 상상으로 나는 시험을 좀 쉽게 붙지 않을까, 너무 쉬운 시험을 갖다가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았나 할 것이 아닌가, 이런 망측한 생각까지 했던 것 같고요. 다행스럽게도 기출문제를 한 달 정도 됐을 때 우연한 계기로 한번 풀어보면서 실제 시험 문제가 이 정도다, 제대로 공부 안 하면 1년이 지나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, 좋은 교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공부 계획이 뭐 많이 바뀔 것인가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뭐 그렇게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. 일단은 저는 학원 온라인 강의를 보기도 하고 학원 교재를 공부를 하고 있고요.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부에 올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화면에 보이는 뭐 프로그램 같은 걸로 해가지고 공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노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계속 해볼 것 같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학원 커리큘럼대로 충실하게 따라준다는 거,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근데 학원을 선택을 안 하고 저도 예전에 독학으로 시험 준비를 해봤는데, 독학으로 시험 준비를 한다면 과목별로 생각했을 때 일단 기본서가 있어야겠죠. 필수로 기본서하고 문제집, 거기에 제 생각에 요약집이나 그런 게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, 최소 3가지가 과목별로 있어야 되는데 3과목이면은 책이 9개죠. 대략 10개인데 책이 3만원이라고 쳐도 30만원이죠. 4만원 치면 40만원이고 2차까지 생각하면 5-60만원 들어가겠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차피 시험 기간이 1년 정도 남았다면 내 여윳돈이 있으면
학원 수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차피 교재를 할 거라면 교재 없이 그냥 기본서 과목 수대로 기본서만 가지고 시험을 칠 거라면은 경제적으로 이득이겠지만 기본서 외에 추가 교재가 필요하다면은 그 돈에 조금만 얹으면은 이제 학원 수강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도 그런 생각에서 그냥 학원을 수강한 거고요. 현장 강의가 가장 비싸고 좋다는 건 알지만 현장 강의는 매일매일 아침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육체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쉬운 일은 없겠죠. 시험 준비도 꽤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그래도 독학으로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대단한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시험 합격이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. 충분히 그 정도 분이라면 뭘 해도 못할 게 없죠. 저는 학원을 수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예를 들자면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여기는 남한이고 저 북쪽에 있는 게 북한이죠. 북쪽의 주민이 만약에 남한이나 뭐 외국으로 정부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쳐야 된다. 근데 탈출을 도와주는 브로커가 있죠. 그 브로커를 껴서 탈출을 하느냐, 그냥 혼자 힘으로 혼자 알아보고 혼자 계획해가지고 탈출을 하느냐, 그 차이가 이제 이런 시험에서 학원을 수강하느냐 안 하느냐 어느 정도 예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. 독학이라고 해도 의미 있는 거는 학원을 뛰지 않고 나는 내 힘으로 이 시험에 합격했다. 저도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이나 정보처리기사 같은 경우에는 정보처리기사는 학원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. 교재만 이거는 예시가 안 되겠네요.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합격을 해봤지만 그 해나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 합격을 하지 못한 이유가 시험 준비가 좀 안일할 수밖에 없었다. 제 의지력이나 제 능력으로는 합격까지는 좀 힘들지 않았나. 그때라도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빡세게 알바를 한 다음에 차라리 학원을 수강을 할 걸,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가능하면 학원을 껴서 시험장까지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학원을 수강했더라도 그 후에 이제 시험 합격까지 의지력과 노력이 계속 중요해지겠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남기고 싶은 말은 저도 자주 들었던 얘기인데, 호랑이 같은 맹수가 연약한 토끼를 사냥을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. 잘 믿기지는 않지만 강아지급만 돼도 토끼 정도는 쉽게 제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호랑이면 UFC로 치면 거의 헤비급인데요. 강아지는 라이트급이고, 이 플라이급을 상대하는데 헤비급 선수가 최선을 다한다. 이게 언뜻 떠오르지 않기는 하는데, 어쨌든
여기저기서 자주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일 것 같습니다. 실제로 호랑이가 되게 배고픈 상태에서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최선을 다한다. 예, 그거랑 비슷한 각오를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거나 뭐 일을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. 호랑이가 토끼를 잡듯이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. 이 얘기는 뭐 특별히 흠잡을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. 어떤 일을 하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위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험생 여러분,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다들 힘내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